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과 관련된 내용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 한 곡부터 먼저 좀 감상하시죠. I'll close my eyes to everything but you, and when I do, I'll see you standing there. I'll lock my heart to any other caress. I'll never say yes to a new love affair. I'll close my eyes to everything that's gay. If you're not here to share each lovely day, and through the years, these moments when we're apart, I'll close my eyes and see you with my heart. I'll close my eyes to everything that's gay.
if you're not here to share each lovely day. And through the years, these moments when we're apart, I'll close my eyes and see with my heart. Thank you. 어이, 끝났는데 제가 예. 네, 어땠습니까? 지겨웠습니까? 한 6분 이상 되는데 좀 길죠. 아니면 뭐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즐겼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 취향이지만 예, 뭐 재즈를 맛들어지게 재즈답게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보니까 일본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오늘 뭘 말씀드렸다고 끝자리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전형적인 형태의 남녀가 아닌 경우 생식기에 있어서 또 뇌에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성정체감과 성적 지향에 있어서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잠시 보여드려도 되는데 제가 뭐 좀 약간 뭐 수업에 좀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장시간이지만 같이 들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분 이름이 에덴 앳우드예요. 이름 좋죠. 숲속의 에덴 동산. 뭐 전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데 에덴 앳우드. 자, 이분과 관련해서 얘기. 뭐 동영상 내용 중에 다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만 제가 또 지난 시간 배운 것 복습 겸 또 다시 또 말씀드리면 먼저 성을 결정하는데 염색체다. 남자의 경우에 Y 염색체다. 그리고 Y 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가 작용해야 된다. 어떻게? 원시 형태의 생식샘을 고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고안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면 그 남성 호르몬이 원시 형태의 내외 생식기를 전형적인 남자 형태로 만들고 또 이후에 그 테스토스테론은 뇌를 전형적인 남자의 형태로 만들게 된다. 그 중에 성행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성정체성 그리고 성행동 중에 성적 지향성과 관련해서는 시상하부란 부위가 남자의 형태를 띠어야 된다 했습니다. 좀 전에 했던 성희 씨 같은 경우에는 XY 염색체예요. 그리고 SRY 유전자가 작용했기 때문에 생식샘이 고안이 된 거예요. 그 고안이 뱃속에 있죠. 전형적인 남자가 형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발달하면서 고안이 이제 이 골반강을 통해서 밖으로 몸 바뀝니까? 예를 들어 이 배 복강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고안까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되었지만 아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할 수 있는 수용기가 체내에 없었던 거예요. 뇌도 그렇고 뭐 생식기도 그렇고 다른 몸 부위도.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하려면 화학물질 작용하려면은 우리 시냅스 할 때 신경전달 물질 할 때 봤던 것처럼 그것도 화학물질이죠. 작용하려면은 거기에 열쇠와 자물쇠처럼 작용하는 결합하는 수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용기가 반응을 못한 거죠. 수용기가 반응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어디로 간다? 여자 형태로 가는 거예요. 뭐 자연의 기본은 여자다. 뭐 이런 얘기 이전 시간에 했었죠. 그 여자 형태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남성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 바뀌게 되니까 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또 구조나 그죠? 나머지 부분 기능과 관련해서 여성 쪽으로 그렇게 쭉 지향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성희 씨 같은 경우에 뭐 뱃속에 고환이 있었고 그래서 고환 그것이 어떤 그 암을 일으킬까봐 이제 떼냈다 했죠. 고환이 있었고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뚝 떨어져서 고환이 있었고 그리고 추측컨대 그리고 분명히 이 뇌가 여성의 형태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하지 못하시니까 그 중에서도 이 시상하부가 XY 염색체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시상하부가 여성의 형태를 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보고 직접 아시겠지만 이성희 씨의 성 정체감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여자냐 남자냐는 성 정체감이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자 연예인도 좋아하고 그죠? 뭐 액세서리 한 것들 이런 것도 보고 그 성적 지향성도 남성애로 향해 있어. 아까 본 에덴 앳우드라는 그런 재즈 그 가수분이 바로 성희 씨와 같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남성 호르몬 불감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 남성 호르몬 불감 증후군 같은 케이스가 큰 카테고리로는 간성 인터섹스라고 부릅니다. 이 남성 호르몬 불감 증후군 이후에 또 하나 간성 인터섹스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할 텐데 지금 성희 씨나 아까 재즈 가수 에덴 앳우드가 바로 남성 호르몬 불감 증후군 즉 Y 염색체를 가졌고 고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하지 못해서 여성 쪽으로 가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상에 이분도 남성 호르몬 불감 증후군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의 내외생식기는 어떨까? 내생식기가 아까 성희 씨와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내생식기는 여성 형태를 띠지 않아요. 난소가 없죠. 아까 고환이 있다고 했죠. 그 고환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성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있고 그리고 뭐 자궁이 없어요. 근데 외생식기는 외양은 여자의 형태를 떼요. 그런데 이것이 자궁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막혀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재미난 뭐 그저 뭐 현상이랄까 보면 이 남성 호르몬 불감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탑 모델이나 그런 뭐 소위 이제 그 미모를 경쟁하는 어떤 그런 미인들 뭐 선발대회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데서 이게 탑 모델이나 그런 미인 선발대에 출전한 그런 미인들 중에 이 남성 호르몬 증후군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죠?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그룹에서 그것이 종종 있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보다 몸이 더 이쁜 그죠? 외양이 더 뭐 매력적인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남성 호르몬 불감 증후군, 즉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하지 못해서 어디 뭐 생식기도 생식기지만 그죠? 우리 지금 관심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뇌를 그 중에서도 시상하부를 남자의 형태로 만들지 못해서 XY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 정체성과 그리고 성적 지향성이 전형적인 여자의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간성이라 한다. 물론 뭐 임신은 할 수가 없죠. 내생식기가 여자 형태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인터섹스의 사례입니다.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이랍니다. 컨제니탈, 테네에서 어드리날은 우리 스트레스 할 때 얘기했죠. 리날이 신장이고 애들가 upon 또는 toward 이런 뜻으로 그죠? 부신, 하이퍼플레지아 비대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디벨롭먼트 중에 동영상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 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부신에서도 5% 정도 분비된다 했었어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여자에게도 부신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됩니다. 뭐 소량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태아가 여성인 경우에 남성인 경우에는 뭐죠? 남성 호르몬 고환에서 뭐
분비되니까 부신에서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분비된다는 것이 뭐 큰 영향이 없을 뿐더러 그 이제 정상이라고 전형적인 형태의 남자의 경우에 정상인데 여자인데 XX 염색체를 지녔고 여자인데 이 지금 태내 발달 중에 부신이 비대하게 커져서 그 부신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CAH라고 부르는데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토스테론에 이 XX를 지닌 소위 여자아이가 노출되는 거죠. 우리 앞 시간에 그 태내에 있는 앙컷쥐가 그죠? 주사된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되어 가지고 성행동이 수컷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상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비대하게 커진 과형성증이라는데 비대하게 커진 부신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바로 XX를 지닌 소위 여자 태내 아이에게 작용해가지고 지금 외생식기를 이런 식으로 그죠? 어중간한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인터섹스라는데 이 경우에는 클리토리스가 비대해져서 남자의 귀도 비슷하게 생겼고 남자 여기 이제 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죠? 대음순이 그 음낭 고환 남성의 경우에 고환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 음낭처럼 이렇게 아예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됐어요. 대음순이.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남성의 외생식기 형태를 띠어요. 이게 지금 염색체는 XX인데 부신에서 많이 분비되어진 테스토스테론에서 외생식기가 이렇게 전형적인 여성의 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걸 CAH라고 인터섹스에 해당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뇌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아까 남성 호르몬 불감 증후군과 이제 반대되어지는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XX 염색체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는 어떻게 남성의 형태를 띈다. 우리 주제와 관련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바로 시상하 부분이 남성의 형태에 가깝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H 자 남성 호르몬 불감 증후군하고 이렇게 상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CAH 있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지금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장난감 갖고 놀 때 그죠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CAH가 없는 소녀들 전형적인 형태의 소녀 여자 아이들이 될 테고 이게 CAH 조금 전에 본 그죠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이 있는 소녀들 그리고 이거는 남자아이들 경우에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보니까 이 장난감 갖고 노는 것이 남자아이들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보라색이 남자아이들 장난감이죠. 이런 식으로 결국 뇌의 형태가 또는 그와 관련해서 행동이 남성에 가까운 이런 형태를 띠더라. 이게 CAH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으로는 뭐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이 없는데 이 CAH 소녀들이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면은 보통 청소년기에 있는 소녀들은 패션 잡지라든지 취미 활동이 여자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는 경향성이 있죠. 물론 뭐 그 안에 또 다양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근데 이 CAH 소녀들은 청소년기 때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 잡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즐겨하더라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CAH를 가진 여성분들은 요즘은 뭐 남자 직업, 여자 직업 이렇게 구별이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컨벤셔널하게 남자들이 많이 있는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CAH를 가진 성인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많은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뭡니까? 그 성행동, 뇌의 성차와 관련해서 남녀에게 차이 나는 그런 행동상에 지금 CAH가 그죠? 남자 쪽에 가까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성적 지향성이나 그리고 성행동에 있어서도 남자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성, 인터섹스에 해당하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전환과 관련해서
또 시상하부의 차이, 그리고 뭐 디트만시 같은 경우에는 성 정체감의 이 전형적인 남자 형태를 띠지 않는 것, 이런 거 봤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도 또 시상하부에 그러한 전형적인 형태와 다른 차이를 보이거든요. 뭐 짐작하시겠죠? 자, 요건 지금 동성애 관련해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일란성, 이란성인 경우에, 일란성인 경우에 더 일치율이 높았다라는 건, 그죠? 바로 이란성보다 일란성이 높았다라는 것은 바로 유전적 요인이 동성애에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요거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의 특정한 부위를 저희 화살표로 이렇게,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은 거. 그래서 앞쪽 시상하부의 제3 사이 질핵에서 INAH3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앞쪽 시상하부의 제3 사이 질핵이라는 요 원어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동영상에는 BSTC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저는 뭐 바로 앞쪽 시상하부의 제3 사이 질핵이라는 요 그림과 관련된 요 부위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요 부위가 바로 BSTC를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남성, 여성 사이의 시상하부에서 성행동과 성정체성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위니까 바로 동일한 부위인데, 이제 이름을 붙이는 중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INAH3. 이제 남자의 경우에 여성보다 이 시상하부에 지금 INH3라는 앞쪽 시상하부 제3 사이 질핵이 한 3배 정도 커요. 마침 여기 3이라서 3배 크다고 3을 쓰는 건 아니지만 3이라서 또 외우기도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3배 정도 큰데 INH3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남자의 경우에 보니까 이성의 남자보다 이 부위가 작고 전형적인 이성의 여자의 크기와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동성애의 경우에도 바로 뇌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전형적인 형태를 띠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고, 그분들의 성적 지향성과 성정체성이 전형적인 남자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성의 경우는 우리 아까 이렇게 인터섹스 간성에서 CAH 경우를 봤죠. 예, 그와 관련해서 또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에. 자, 한편 이 테스토스테론이 남자의 뇌를 정년적인 남자의 뇌로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특히 자연은 기본이 여성이다라는 그러한 얘기 토대 위에, 그러한 얘기 위에, 그 예외도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근데 그 위에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위에 그런 토대 위에 특별한 일들이 단계 정상적이랄까요? 단계 일어나지만이 소위 전형적인 형태, 정상적이보다는 단계 일어났을 때 이제 전형적인 형태의 남성이 보여주는 그런 것을 띈다. 그런데 이런 각 과정에 있어서 이게 에러가 생기기 쉬워요. 전형적인 남자의 형태가 되는 그런 과정에는, 특히 지금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할 때 이러한 그 테스토스테론 작용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흔히 환경 호르몬이야 들어봤죠. 우리 플라스틱에 포함된 거, 그런 것들 플라스틱 제품 사용할 때 주의해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프레이 거기에 바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도 그렇고, 이 푸탈레이트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임신한 산모가 임신부가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환경 호르몬, 즉 환경상의
우리가 노출되어지는 화학적인 물질인데 그 구조가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수용기의 지가 들러붙어서 작용을 시켜서는 그건 정상적인 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태아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게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전형적인 남자의 형태로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우리 앞 시간에 전 시간에 그죠? 스트레스 배웠죠. 스트레스가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코스테론 이게 바로 이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범주안에 이제 뭐 동물에게서 사람에게서 구별해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뭐 남성 호르몬 뭐 테스토스테론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 코르티코스테론이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한 물질이 아니라 코르티코스테론이 바로 코티솔을 얘기합니다. 코티솔. 죄송합니다.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동물의 경우와 또 사람의 경우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큰 카테고리는 코티솔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얘기합니다. 이런 코르티코스테론 즉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하고 알코올 요 두 가지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스토스테론에서 전형적인 남자 형태를 띠는 뇌와 특히 시상하부 그리고 또 내외생 식기가 그렇게 분화되지 않겠죠. 오케이. 그리고 스트레스 때 분비되는 엔돌핀도 분비돼요. 엔돌핀은 흔히 뭐 우리가 엔돌핀이 분비되면 우리 쾌감을 경험한다. 이 엔돌핀이 결국 보상 경로에 작용해서 우리가 쾌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엔돌핀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통증을 경감시키죠. 우리 스트레스 시에 뭐가 다친다거나 아니면 격렬한 전투나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나 이럴 때 뭐 찢어지거나 좀 긁히거나 하더라도 우린 그때 아픈 거 모르죠. 나중에 보면 욱신거리고 따끔따끔해서 보면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엔돌핀이 또 분비되어 가지고 우리 통증을 경감시켜줘요. 바로 스트레스 시에 분비되는 이 엔돌핀이 뭐 테스토스테론이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그죠? 전형적인 남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을 또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국 스트레스가 그리고 스트레스 때 우리가 알코올 사용하기 쉽죠. 우리 그 보상 경로 중독 얘기할 때 알코올 중독 그리고 중독 경향성은 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의 알코올 사용이 결국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하는 것을 방해해서 그렇죠? 뇌가 전형적인 남자 형태를 띠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출생한 XY를 지녔지만 출생한 소위 남자아이가 나중에 성행동이 전형적인 남자 형태를 띠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간성, 인터섹스, 그리고 성전환, 동성애의 성행동은 태내에서 뇌가 발달하는 동안 테스토스테론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이들 경우의 성정체감, gender identity. 제가 섹스 아이덴티티라 얘기했나요? 젠더하고 섹스 사이, 젠더와 섹스가 어떻게 다른가, 뭐,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지금 뭐, 이제까지 섹슈얼 아이덴티티라 했는데, 뭐, 크게 구별 없이, 뭐 넘어갈까요? 젠더 아이덴티티. 섹슈얼 아이덴티티, 섹스는 생물학적 성을 얘기하고, 젠더는 심리적, 사회적 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 사회에서, 그죠? 양육되어진 과정에 그리고 사회의 역할에 있어서 자기가 남자로 생각하느냐 여자로 생각하느냐 주관적인 그러한 심적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계속 섹슈얼 아이덴티티를 했는데 젠더 아이덴티티 뭐 실수라면 실수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성정체감 할 때는 또 젠더 아이덴티티라 보다는 또 섹스 아이덴티티라고 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젠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성정체감과 성적 지향성,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인 시상하부의 특정 부위, 사람의 경우에는 INAH3라고 하는 그 부위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형적인 남성 여성의 형태를 띠지 않는 뇌 구조와 성 정체성, 성행동, 성적 지향성 관련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간이 이제 10번에 거친 마지막 시간인데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상세한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생물심리학에서 여러분이 또 접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물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10번에 거친 이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